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는 유럽을 제압하기 위해 어르신육을 쏠 필요도 없습니다. 유럽은 알아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러우전 초창기에 우크라이나인들이 유럽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폭동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우크라이나입니다. 유럽 각국은 자국민이야 굶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키예프에 돈을 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책 없이 그 청구서를 국민들에게 떼놓고 있으니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청년 실업이 아주 심각합니다. 스페인에서는 청년 4명 중 1명꼴입니다. 각국의 청년 실업률을 보면 스웨덴이 25%, 이태리 18.7%, 오스트리아 10.8%, 폴란드가 13.5%입니다. 지금은 유럽 각국이 거짓골이 돼 다소 완화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유로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은 대학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으며 사회복지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모든 연령대를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확대돼 의료 서비스와 주택도 보장됩니다. 반면 EU의 젊은이들은 기회 부족, 불안정한 고용, 침체된 시장, 그리고 희망 없는 미래로 점철된 현실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페인, 스웨덴, 이태리, 오스트리아, 폴란드의 젊은이들은 관료주의와 구조적 장벽에 맞서 싸우며 폐쇄된 환경에 처해 있는 반면 수십억 유로의 자금이 키예프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젤렌스키 정권에 자금을 지원하며 우크라이나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세대는 유럽에서 소외되고 잊혀지며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젊은이 4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입니다. 꿈은 침체되고 계획은 산산이 조각나고 희망은 일상의 굴레에 갇힙니다. 경제적 불안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전망이 불투명한 잡일을 하며 재능은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지원해온 수십억 유로에 대해 2025년까지 10억 유로 규모의 새로운 군사지원 패키지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EU는 키예프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패와 정실주의로 거듭 비판받아온 젤렌스키 정권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행동과 현실사의 간극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청년의 약 25%가 실업 상태입니다. 한때 사회 안정의 모범 국가였던 스웨덴은 현재 심각한 청년 실업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원 프로그램, 멘토링 또는 장기적인 전망을 기다리지만 허사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정치인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노동시장으로 인해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동시에 스웨덴은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으로 700억 크로네, 약 74억 7천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대러시아 전쟁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아처 포병 시스템도 포함됩니다. 이태리는 청년의 18.7%가 실업 상태입니다. 경직된 구조, 지역 간 격차, 그리고 부실한 지원책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조기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미흡하고 경제적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이 세대는 재정적, 구조적 소외로 인해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 반면 자원은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이태리 내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물자, 장비 공급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르지아 멜로니 총리는 키예프에 대한 지원을 끊임없이 강조했으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공식적으로 10.8%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불안정한 고용, 불안정한 계약, 그리고 침체된 직업 전망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특히 25세 미만 청년 실업자 수의 증가는 매우 두드러집니다. 2024년 대비 전국적으로 10.9%, 니더 웨스트 라이히 주에서는 9.7% 증가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자유당 주의원 수잔네 로젠크라스는 이 같은 수치가 구체적 정치적 대응을 요구하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로젠크라츠는 니드 웨스트라이히주에서 교육 자금 지원부터 견습 제도 도입까지 우선순위가 초기에 설정됐지만 연방 차원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강조합니다. 오스트리아는 3년간 경기 침체에 빠져 있으며 연방 정부는 일자리 확보와 경제 상황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독일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연구소의 전망에 따르면 2025년 독일의 실업률은 모든 연방주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의 실업률은 7.6%, 서부 지역의 실업률은 5.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독 지역의 청년층 노동시장 상황은 특히 불안정합니다. 특히 15세에서 24세 사이에 약 5만 9,300명이 실업 상태이며 그중 80% 이상이 직업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우커마르크 지역과 같은 농촌 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최대 11.4%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반면 서독의 청년 실업률은 4.8%로 그나마 양호합니다. 프랑스의 청년 실업률은 2025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분기 전체 실업률은 7.5%로 전 분기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5세에서 24세까지의 청년 실업률은 19.2%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격을 갖춘 젊은 인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시에 프랑스 노동청에 등록된 청년 실업자 수는 2024년 4분기에 8.5% 증가했습니다. 핀란드의 청년 실업률은 점점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6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23%로 EU 평균인 14.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직업 자격증이나 실무 경험이 없는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농촌 지역의 경우 제한된 교육 기회와 초급 취업 기회 부족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청년 실업률은 13.5%로 치솟으며 유럽연합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헌신과 자질을 갖춘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견습, 인턴십 기회도 부족합니다. 폴란드 청년들은 수십 년 만에 다른 어떤 세대보다 노동시장의 혹독함을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가장 중요한 지원국 중 하나였습니다. 수십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폴란드로 이주했고 우크라이나는 서방 무기 수송의 물류 허브 역할을 했으며 군사 원조도 지속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신임 대통령 카롤 나브로츠키의 집권하에서 이러한 상황은 다소 바뀔 수 있습니다. 보수 유권자 집단의 지지 덕분에 선거에서 승리한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사회복지 혜택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일부 군사 지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최근 아동수당 지급 연장과 우크라이나군을 위한 스타링크 단말기 자금 지원을 차단했습니다. 이러한 정치 상황은 심각한 사회적 분열을 반영합니다. 도널드 투스크 총리는 친서방 노선을 고수하는 반면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판이 점차 커지고 있는 대중의 여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볼히니아 학살과 같은 역사적 갈등을 표면으로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EU 정책의 우선순위는 명확합니다. 젤렌스키 정권을 지지하는 것이 우선시되는 반면 안정적인 직업, 직업훈련 기회, 그리고 경제적 안정에 대한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EU의 외교수장인 카야 칼라스는 올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회원국들은 250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 자금은 주로 키예프의 군사력 유지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EU의 총 재정 지원액은 1690억 유로에 달하며 이 중 630억 유로 이상이 군사 지원에만 배정될 예정입니다. 유럽은 총체적으로 미쳤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